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요소는 인공망 사용 여부, 수술 부위 접근 방법, 마취 방법, 맞춤 수술 여부, 수술 후 입원 기간입니다. 외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리는 최신 탈장 수술 정보. 안녕하세요. 기쁨병원 정수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소 침습 절개 탈장 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소를 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강현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석입니다. 선생님, 탈장 수술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소 어떤 건가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마취 방법입니다. 네, 마취 방법이요. 마취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 척수 마취, 국소 마취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의식, 감각, 운동, 호흡, 근육 등을 모두 마취시키는 방법입니다. 약과 마취가스를 이용하고 기도에 튜브를 넣은 후에 마취기계로 마취를 조절합니다. 마취 중에는 일시적으로 잠을 자고 통증이나 촉각 등이 사라지고 호흡 기능이 정지되며 각 근육이 이완되죠. 마취 방법 중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 마취는 등의 척수에 긴 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합니다. 보통 상반신의 일부와 하반신의 전부에 대해 감각을 마비시키는데요.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척수 마취는 척수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마취 과정에 난이도가 있죠. 국소 마취는 수술하는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놓아 마취시키는 방법으로 마취 방법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네, 마취하는 방법과 마취가 되는 부분에 각각 차이가 있네요. 좀 더 상세하게 전신 마취, 척수 마취, 그리고 국소 마취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신 마취는 우선 의식과 호흡, 감각을 모두 마취시키기 때문에 마취 중 아주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취가스의 지속적인 주입과 기계적 호흡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취기기 및 기도삭간 튜브의 삽입 유지가 필요합니다. 척수 마취는 척수의 긴 바늘을 꼽고 마취약을 투여하는데 척수의 감각, 운동신경 다발을 마취시킵니다. 감각과 운동만 억제하는 방법이라서 전신 마취와 달리 의식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취 중 척수 주변의 혈관 등을 건드리면 척수각 내에 출혈이 발생해서 신경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취약이 머리 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호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주의해서 마취를 해야 하고 마취가 된 범위를 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국소 마취는 수술하는 부분 몇 센티미터 정도에 주사를 놓아서 마취시키는데요. 다른 부분의 감각 운동은 모두 살아있고 의식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초면 마취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죠. 전신에 대한 영향도 매우 낮아 안전합니다. 손입에와 간단히 꼬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국소 마취 방법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탈장 수술 시에는 어떤 마취 방법을 사용하나요? 탈장 수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 척수 마취, 국소 마취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마취 방법이 다릅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국소 마취가 가장 간단한 마취 방법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국소 마취로만 수술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장 수술 방법 중에 절개 탈장 수술 방법과 복강경 탈장 수술 방법이 있다고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죠. 절개 탈장 수술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 척수 마취, 전신 마취 등 다양한 마취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복강경 탈장 수술은 보통 배꼽부터 사타구니까지 백가죽 사이의 틈을 벌려서 박리를 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스를 넣어서 벌려야 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넓고 통증이 심합니다. 때문에 국소 마취나 척수 마취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복강경 수술은 전신 마취 방법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치 실에 바늘 가듯이 말이죠. 복강경 수술은 전신 마취가 반드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군요. 마취 방법 선택에 제약이 있네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신 마취는 다른 마취에 비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신 마취가 대개는 안전한 마취 방법이고 일생에 한두 해 정도의 경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탈장과 달리 복강 내 수술, 예를 들면 맹장 수술, 담석 수술, 암 수술 등에는 유용하고 꼭 필요한 마취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전신 마취는 심근경색이 있었던 분이나 폐 기저질환이 있는 분,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저하된 분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취 중 또는 마취가 끝난 후에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폐렴이 생길 수 있고 콩팥과 간의 기능 저하에 따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인 경우에는 폐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
이로 인해서 전신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는 전신 상태를 위한 검사를 꼭 진행해야 되고 전신에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마취 과정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만약 심하다면 전신 마취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할 때 만약 전신 마취가 아닌 다른 마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전신 마취를 고집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복강경 탈장 수술은 기저질환에 의해 수술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강경 탈장 수술을 하고 심장이나 폐에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합병증이 안 생기는 분이 더 많지만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는 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높습니다. 탈장을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곳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절개 탈장 수술은 국소마취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모두 국소마취로 수술이 진행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개 탈장은 국소마취, 척수마취, 전신마취 모든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데요. 말씀드렸듯이 국소마취가 가능한 수술을 굳이 위험도가 높은 척수마취나 전신마취를 사용할 이유는 없겠죠. 이는 마치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콩팥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있는 분은 절개 탈장 수술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심장박동기를 가진 분, 폐기능과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많으시거나 고령인 분들 중 탈장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께 충분히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박동기를 가지신 분도 안전하게 탈장 수술을 해드렸고 100세 넘는 분도 무리 없이 수술을 받고 퇴원합니다. 네, 국소마취로 수술하면 더욱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국소마취로 절개해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전신마취, 복강경 수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탈장 수술 시 마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복강경 탈장 수술은 전신 마취를 꼭 해야 하는데 전신 마취가 안전하기는 해도 국소 마취에 비하면 합병증 발생과 위험도가 높은 마취네요. 그에 비해 국소 마취로 진행이 가능한 절개 탈장 수술이라면 전신 마취에 따른 합병증과 위험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니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장 수술에 대해 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정보를 듣는 시간, 국소마취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춤 수술과 당일 퇴원 탈장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